자,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 인상되는 거 6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그죠? 네. 왜 6월 1일로 잡아놨는지는 아세요? 혹시? 종부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좀 시간을 좀 주겠다. 빨리 팔아라. 빨리 팔면은 혜택을 주겠다. 뭐 이제 이런 개념도 있는데 올해부터 종부세가 중과세가 지금 되는 규정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같은 규정으로 가자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잡아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정리했다시피 주택은 원래 40%고 1년 미만만 40%고 나머지는 기본세율로 가는데 올해부터는 주택은 전부 다요. 1년 미만이 70%고 2년 미만이 60%고요.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 1년 미만 됐으면 40%만, 1년 이상 됐으면 6에서 45% 누진세가 적용이 된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엄청 세지고 그 다음에 분양권도 바뀌었죠.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건 무조건 50%였고 나머지는 원래 기본세율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무조건 70%, 60%예요.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했었을 때 자, 그러니까 뭘 팔았을 때 이야기예요.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세가 되는 거지 분양권 등을 팔았을 때 중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만 그 자체가 중과 대상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할 때만 포함을 시키는 거지 중과 대상은 아니에요. 주택만, 그것도 무슨 지역에 있는 것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만. 자,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원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고가주택이 되면 비과세 못 받죠. 비과세는 못 받는 대신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올해부터 바뀌었죠. 작년하고 바뀐 내용이 작년에는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고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를 하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갔느냐면 그냥 보유기간에 8%씩 해줬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보유기간에 8%씩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가요. 보유기간에 4%하고 거주기간에 4%로 가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일단 1세대 1주택이라는 가정하에서 10년을 보유를 했고 3년을 거주를 했다. 이 기간 중에 10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작년까지는 그냥 자 2년 이상 거주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그냥 10년 곱하기 8%에서 80% 해줬다고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따로따로 가요. 보유기간이 10년이죠? 여기에 4% 하니까 몇 프로? 40%고 거주기간이 몇 년? 3년이니까 여기에 4%에서 12%. 그래서 52% 해준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특공제가 확 줄었죠. 그죠? 자, 똑같이 10년을 보유를 했다. 내 8년 거주했다. 이 기간 중에서.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80% 공제해줬다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또 역시 10년 곱하기 4에서 40%하고 8년 곱하기 4에서요. 32%하고 합쳐서요. 72% 해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15년 보유했다. 15년 보유했고 12년 거주했다. 이러면 그냥 80%예요. 그러니까 15년 했다가 4를 하게 되면 몇 프로예요? 60%죠. 40% 넘어가면 그냥 40%에서 끊어줘요. 40% 넘어가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12년 곱하기 4% 하게 되면 48%죠. 40% 넘어가면 그냥 40%에서 끊어요. 그래서 80% 해줘요. 그러니까 80% 혜택을 다 받고 싶으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라 이 소리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80% 이상 안 해주겠다고요. 80%를. 자, 근데 2주택자예요. 2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자, 2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장특공제 못 받아요. 2주택 이상부터는 장특공제 안 됩니다. 알죠?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는 장특공제가 되는데 그때는 2%고 파는 거예요. 2%. 그래서 최대 30%까지만 해줘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는 이제 거주 기간이 필요가 없고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그게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원래는 10% 추가했는데 20%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는 20% 추가했는데 30%로 늘어났고. 요게 이것도 역시 언제부터예요?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거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도 교재는 없어요. 45% 구간이 하나 신설됐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판지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넣어놨으니까 이건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건 6월 1일,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질의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그냥 몇 프로예요? 60%죠? 네.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했잖아요.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원래는 몇 프로가 돼야 되느냐면 6에서 그것도 무슨 지역에 있어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요. 그러면 원래는 몇 프로냐면 6에서 45%라고요. 원래가. 근데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요. 그냥 60%라고요. 1년 미만이 70%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60%다 이야기예요. 네. 뭐에 관계없이?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네. 1년 미만이 70%고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몇 프로예요? 60%예요. 여기는 이제 누진 구간이 아예 없어졌어요. 무조건 단일세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자, 일단 무슨 집을 먼저 샀어요? 종전주택을 먼저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주택을 취득했어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안 됐대요? 1년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대요. 그러면 애초부터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건 충족 못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몇 년 안에 팔았어요? 3년 안에 팔았습니다. 얘를. 자, 그러면은 중과세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자,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는 어차피 못 받는다. 근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2주택으로는 안 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처음 보셨어요? 이거 2주택으로는 안 봐요. 그러니까 3년 이내만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1주택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중과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20%나 플러스 30%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과세는 못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주택이니까 비과세는 못 받는데 중과 대상인 2주택으로는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중과 대상이 안 되려면 늦어도 몇 년 안에는 파시라고요. 3년 안에는 파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게 되면 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9.13 이전에 자, 9.13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을 하고 9.13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고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그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을 때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자,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913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남편이고, 그죠? 남편 명의로 취득을 했잖아요. 분양권 자체를. 그 다음에 914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니까 배우자는 이후에 취득을 했죠? 913 이후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아까 913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913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뭘 지금 판단한다 그랬어요? 주택수. 아까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할 때 913 전에 취득한 것은 장기임대 장기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합산 배제예요. 그게 종부세가 그대로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914 이후에는요. 조정 대상 지역은 장기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합산 배제가 안 돼요. 자, 무슨 지역에 있대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대요. 조정 대상 지역에. 그것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대요. 언제? 14일 이후에. 네. 그러면은 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나 913 이전에 취득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과세를 적용을 안 당하려면 그 전에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을 체결을 하라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자, 대신 913 이전의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 전에 지금 받은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 자체가 언제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편 명의로 판단하는 거죠. 중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수를 계산을 해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죠? 자,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교재 4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자, 지금 A라는 분이 송파구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1번 보니까 서울 송파구에 집이 한 채 있고 경기도 성남에 집이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분양권을 하나 취득을 했는데 올해 취득을 했네요. 올해. 21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례가 집이 하나 있고. 굳이 구례까지. 요건 제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집이 구례예요. 전라도 구례입니다. 저희 고향이. 요즘 뭐 뉴스테이 많이 나와가지고 유명해져서 하도 물어보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요. 앞에서 다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이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요? 4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것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성남에 있는 것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서울하고 성남은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수도권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은 무조건 다 주택수에 들어가요. 자, 우리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것은 지방 저가주택이에요. 수도권 외유 지역의 저가주택만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요 분양권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주택수에 포함시켜야죠? 왜? 올해 취득했으니까. 올해 취득했으니까. 대신 자, 구례에 있는 것은요. 지방이죠? 그것도요. 기준시가가 2억이니까 3억 이하죠. 3억 이하잖아요. 지방 저가주택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만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몇 주택자예요? 3주택자로 봐야죠. 3주택자. 근데 참고로 만약에 이 분양권을 작년에 취득한 거였다. 그러면 2주택자고 그때 송파구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2주택자로 봐서 10%만 6월 1일 이전에 팔면 10%만 추가되고 6월 1일 이후에 팔면 20%가 추가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걸 지금 팔았어요? 송파에 있는 거 얘를 팔았단 말이에요. 얘를 팔았을 때 집을 몇 채로 보느냐면 세 채로 본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 채로 보니까 6월 1일 이전에 팔았으면은 6에서 45% 했다가 몇 프로? 20%가 추가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6월 1일 이후에 팔았으면요. 30%가 추가되는 거고 3주택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은 무조건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 한 채와 그 다음에 임대주택 하나하고 분양권 하나하고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렇죠.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작년에 취득한 거였다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는 3주택자고 올해 취득했으면 나는 몇 주택자고 4주택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장기 임대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일단 아파트는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자, 장기 임대 등록을 했을 때 주택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주택수. 임대주택.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원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라면 근데 우리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합산 배제를 시킬 것이냐 합산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주택을 몇 개냐로 볼 거하고 이 문제하고 자 달라요. 당신은 몇 주택자입니까?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아셨어요? 2주택자입니까? 3주택자입니까에 따라서 20%를 추가할지 30%를 추가할지가 달라지잖아요. 임대주택은 무조건 들어가요. 주택수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단 지방 저가주택만 안 들어가요. 지방 저가주택. 그러니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어야 되고 기준시가가 얼마 이하? 3억 원 이하짜리 주택만 제외됩니다. 임대주택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없어요. 여기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내가 주택 하나하고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까? 네?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까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얘를 먼저 팔아볼게요. 얘를 팔면 중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요.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 얘를 팔게 되면은 몇 주택자냐 이런 건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팔면 그냥 원래 세율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1일 이후에 판다면 70% 60%. 70% 60%가 아니라 70% 60% 누진세. 아셨죠? 근데 6월 1일 이전에 판다면 40% 50% 40% 누진세. 얘는 주택으로 지금 봐가지고 우리가 세율 적용할 때는 주택하고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세율 적용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아요. 자, 얘를 없앴어요. 팔아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20% 플러스 30% 이런 거 없다고요. 그 다음에 얘를 팔고 나서 얘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자니까 비과세가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비과세요건을 충족 못했어도 그냥 일반 세율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를 먼저 팔아요. 그러면 나는 몇 주택자?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권 자체는 중과 대상은 아니지만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팔았을 때 몇 주택이냐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팔면 2주택에 걸리니까요. 중과세가 되겠죠.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20% 추가되는 거고 6월 1일 전에 팔았으면 10%인 거고 저는 지금 6월 1일 이후로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입주권을 팔았다. 그러면 입주권은 똑같이 원래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정상세율. 여기에 20% 추가되고 이런 거 없다고요.
순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 주택이 있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파는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 더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인가를 순서를. 자, 그 다음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4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4채를 가지고 있는데 2개는 일반 주택이고 2개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단 지방 저가주택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 집을 팔아야 될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얘를 먼저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를 했다. 그러면 나는 몇 주택자? 몇 주택자? 4주택자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뭔만 제외되느냐? 지방 저가주택만 제외된다. 주택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저가주택이 아니라면 무조건 주택수에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몇 주택자? 4주택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방 저가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4주택자로 봐서 30% 추가. 왜냐면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지금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장기임대주택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집값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죠? 양도소득세는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율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은 합산 안 하는 주택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네. 합산은 안 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이 몇 채냐 물어볼 때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집이 몇 채냐 물어볼 때는. 대신 중과세는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았을 때 이게 장기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얘를 팔았을 때는 중과세는 안 된다고요. 근데 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팔았다. 그러면 얘는 4주택으로 봐서 얘가 주택 수에는 들어가니까 4주택으로 봐서 중과세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얘가 지방 저가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자,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되고 당연히 중과세도 안 되고. 이해되셨어요? 어렵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나가서 설명을 얼마만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개념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집을 먼저 팔았고 여기가 지금 지방 저가주택이 없다면 무조건 뭐에는 들어가요? 주택수에는 들어가니까 얘는 4주택에 걸려서 플러스 30%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팔았어요. 자, 얘가 팔렸습니다. 자, 이제 얘를 팝니다. 자, 그러면 얘를 팔았을 때 몇 주택일까? 아니에요. 3주택 중과세 안 돼요. 그렇다고 1주택인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무슨 규정이 있느냐면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집이 한 채면 중과세 안 해요. 자, 얘가 중과세 배제주택이죠. 주택 수에는 원래 들어가지만 중과세 배제주택이죠. 이거 외에 집이 한 채 남았죠. 그러면 얘는 중과세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중과 배제주택 외에 나머지 한 채만 있으면은 그건 그냥 일반 집으로 봐요. 그래서 중과세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팔 때는 30% 중과세. 얘는 그러니까 얘를 팔 때 얘를 먼저 팔았다. 그러면 6에서 45% 했다가 30%. 그 다음에 얘를 팔았다. 그러면 6에서 그냥 45%. 네. 얘를 팔았다. 6에서 45%. 6에서 45%. 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순서별로 간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차피 근데 이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당장 팔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자, 집이 세 채가 있을 때
노원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남에 하나 있고 천안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될까?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어느 걸 먼저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올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떤 건 맨 나중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걸 마지막에 팔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차익이 많이 남는 거, 비싼 거 말고, 제발 비싼 거 말고 차익이 많이 남는 거. 싸도 좋으니까 차익이 많이 남는 거. 왜? 그래야 비과세가 되든지 아니면은 9억이 넘더라도 9억 초과분만 내면 되니까 훨씬 세금이 싸거든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를 맨 나중에 팔아야 되겠죠. 왜? 차익이 제일 비싸니까. 차익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0억 나올 정도면 양도가액은 9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그게 지금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 8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죠? 그럼 얘는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9억 초과분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 세금 얼마 안 나와요. 실제 계산해보면 세금 얼마 안 나오죠? 진짜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9억에 파는 것보다, 자, 9억에 팔면은 세금 있어요, 없어요? 일단 다른 거 다 배제하고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했고 다 요건 다 충족했다. 9억에 팔면 세금 없죠? 10억에 팔면 1억에 대해서 내죠. 그러면 10억에 팔면 1억을 더 받죠. 1억보다 더 많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과세 안 받고 나 1억 더 받고 10억에 팔래. 왜? 1억 더 받고 거기서 내면 되니까. 그러면 12억에 팝니다. 3억 더 받았죠. 9억보다 더 받았잖아요. 3억보다 더 많은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신 분들은요, 더 높게 팔려고 그래요. 솔직히 고가주택 규정이 의미가 없어요. 고가주택 규정이. 그리고 지금은 고가주택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죠. 옛날에는 9억 초과된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9억 초과된 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어찌됐든 간에 얘는 일단 뭐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차익이 3억짜리고 자, 천안에 있는 것은 기준시가가 2억짜리입니다. 그럼 얘를 먼저 팔아야죠. 자, 그래서 천안에 있는 것을 먼저 팝니다. 그러면은 몇 주택? 천안에 있는 것을 팔면 몇 주택? 뭐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지방 저가주택이니까. 천안은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이 아니고 기준시가 3억 이하짜리니까 지방 저가주택이죠? 주택수에 관계없이 얘는 그냥 일반 세율. 비과세는 못 받아요. 비과세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팔고 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자, 그중에 얘를 팝니다. 그러면 얘는 몇 주택? 2주택인데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죠? 얘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0%. 그리고 얘를 팔아요. 그러면 비과세가 되거나 과세가 되더라도 9억 초과분만 팔 때.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볼게요. 얘를 먼저 팔아볼게요. 자, 노원에 있는 걸 팔면은 일단은 30% 추가합니다. 세율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먼저 팔았어요. 얘는 무조건 이제 30% 추가되는 거니까. 자, 30% 추가해요? 20% 추가해요? 20% 추가해요. 30% 추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얘가 지방 저가주택이에요. 자,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2주택자로서 20%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20%만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아요. 자, 얘를 팔면 중과세 돼요, 안 돼요? 중과세? 안 되죠? 중과세는 안 됩니다.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비과세 판단할 때는 얘 빼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 판단할 때 너 주택수에서 빠져. 그러니까 너는 1세대 1주택이야. 이렇게 안 난다고요.
중과세 적용을 할 때 중과세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얘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지 비과세 판단할 때까지 빠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니까 비과세는 못 받는데 그죠? 대신 이제 비과세가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부터 판단해야 되느냐면 맨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됐죠? 왜? 몇 주택자니까 일단 얘는 무조건 팔았다고 치고 지금 이렇게 남았을 때 2주택자니까 비과세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과세가 되는데 그때 중과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요거 판단할 때는 얘 빠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중과세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반 과세한다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천안에 있는 집 팔았을 때 뭐 비과세가 되든가 말든가 이제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뭐 비과세가 아마도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지방 저가주택자 우리가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수도권 밖에 있어야 되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짜리. 그건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장기 임대 주택은 주택수에서는 어때요? 아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비과세를 판단을 할 때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판단할 때는요. 모든 주택이 다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 저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때 비과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판단할 때는요.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택수에 다 들어가요.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자 중과세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장기 임대주택은 안 들어가요. 아셨죠? 장기 임대주택은 자 지방 저가주택은 안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요. 장기 임대주택은요. 들어가고 물론 중과세가 배제되느냐 안 되느냐 중과세가 배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판단할 때 얘는 중과세가요. 배제되죠? 그러니까 자 주택수 계산할 때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얘들을 팔았을 때는 얘 둘 다 중과세는요. 안 되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팔면 중과세 자체는 안 됩니다. 요거 자체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집을 팔았을 때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임대주택은 다 들어가요. 무슨 주택만 안 들어가요? 지방 저가주택만 안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근데 비과세 판단할 때 1주택자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요.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없애야 돼요. 네.